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만 보면 시장을 절반만 보는 겁니다. 6월 부동산에서 진짜 먼저 봐야 할 건 매매가보다 전세 물량입니다. 매매는 뉴스로 보이지만 전세는 어느 날 내 통장 앞에 도착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미래를 함께 공부하는 채널 퓨처마켓입니다. 오늘은 6월 부동산 시장을 매매가 전망이 아니라 전세 압박의 순서로 보겠습니다. 제 관점은 분명합니다. 지금 실수요자에게 먼저 오는 파도는 전세입니다. 전세 시장은 이상하게 조용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만기가 오면 갑자기 시장이 숙제 검사를 시작한 느낌이 납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가격보다 선택지가 먼저 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전세 물량이 줄면 사람들은 더 비싼 전세를 받아들일지, 월세로 갈지, 아니면 매매를 고민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의 압박이 매매 시장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말을 곧바로 집값이 전부 오른다는 뜻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전세가 강해도 매매가 바로 따라오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 부족이 매수 심리를 빠르게 자극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 시장을 볼 때 집값 예언보다 순서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매물수, 전세가율, 입주 물량, 대출 가능액, 이 네 가지를 보지 않고 오른다 내린다만 말하면 너무 거칠어집니다. 첫 번째로 볼 건 전세 매물입니다. 가격보다 물건이 먼저입니다. 마트에서 물이 한 병 남았는데 가격표만 쳐다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 문제는 얼마냐보다 살 수 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대단지인데 전세 매물이 적은 곳은 체감 압박이 빨리 커집니다. 세대수가 많으니 당연히 물건도 많겠지 생각하지만 만기 세대와 새로 나오는 물건이 맞지 않으면 시장은 아주 얇아집니다. 이때 임차인은 세 가지 길 앞에 섭니다. 더 오른 전세를 잡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거나 아예 매매를 고민합니다. 여기서 전세 시장은 단순한 임대 시장이 아니라 매수 대기자의 심리를 흔드는 버튼이 됩니다. 저는 이 지점을 가장 경계합니다. 매매가가 아직 조용하다고 해서 실수요자의 압박도 조용한 건 아닙니다. 가격 차트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전세 만기 문자는 상당히 성실하게 제 날짜에 옵니다. KB 통계보드의 2026년 5월 25일 기준으로 보면 주간 전세지수 상승률이 주간 매매지수 상승률보다 더 크게 잡혔습니다. 숫자 하나로 판단을 끝낼 수는 없지만 방향의 온도차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자료에서도 5월 서울 전세는 매매보다 강한 구간이 반복됐습니다. 선호단지, 역세권, 학군지처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임차 수요가 먼저 몰린다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국 평균이 아닙니다. 내 생활권 안에서 전세가 얼마나 비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평균은 뉴스를 만들지만 이사는 평균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사는 결국 동네와 단지로 합니다. 전세가 오르면 매매도 무조건 오른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대출이 가능하며 매매 물량까지 얇아질 때 매매로 전이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막히면 압력은 다른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는 올랐는데 매매가 이미 너무 높고 대출 한도가 막혀 있다면 사람들은 매매 대신 월세나 외곽 이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 강세가 매매 강세로 바로 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줄어들고 대출 가능액 안에 들어오는 단지가 있다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전세 더 올려줄 바엔 사는 게 낫나?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감정과 숫자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전세 만기가 닥친 사람은 여유로운 투자자가 아닙니다. 시간표를 손에 든 실수요자라서 선택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가끔 대기 수요의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전세 대기자가 매매 대기자로 바뀌는 순간이 생기는 겁니다. 조용히 줄 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창구로 이동하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매수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소득, 대출 규제, 금리, 자금 계획이 막히면 마음은 매수인데 현실은 전세 또는 월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심리보다 구매 가능성을 더 봅니다. 전세 시장을 볼 때 가장 위험한 착각은 매물이 없다는 말을 가격 상승 신호 하나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매물이 없는 이유가 실거주 증가인지 집주인 매도 대기인지 입주 부족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실거주가 늘어 전세가 줄면 임차 시장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매물을 걷어 전세도 매매도 잠기면 호가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입주 물량이 곧 나오면 압박은 생각보다 빨리 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입주 물량입니다. 전세 부족은 공급 캘린더와 함께 봐야 합니다. 다음 달, 다음 분기, 내년 초에 새 아파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따라 전세의 체력은 달라집니다. 입주 물량이 있는 지역은 전세가 잠깐 흔들려도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새 물건이 들어오면 임차인의 선택지가 늘기 때문입니다. 시장도 사람과 비슷해서 숨쉴 틈이 생기면 표정이 조금 풀립니다. 하지만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수요가 줄지 않는데 물건이 안 나오면 전세 호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 학교, 교통이 묶인 지역은 대체지가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입니다. 숫자가 올라가면 실수요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전세를 낼 거면 매매와 차이가 얼마나 남는 거지?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매매 부담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세 부담이 커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은 기회 지표이면서 동시에 임차인의 피로도 지표입니다. 저는 전세가율을 볼 때 단지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같은 생활권 안에서 전세가율이 같이 올라가는지 봅니다. 특정 단지 한두 곳만 튀는 건 개별 이슈지만 생활권 전체가 움직이면 시장 압박입니다. 네 번째는 대출 가능액입니다. 전세가 아무리 오르고 매매가 가까워 보여도 DSR과 금리 앞에서는 계산이 다시 시작됩니다. 부동산 계산기는 가끔 현실주의자라서 꿈을 아주 깔끔하게 잘라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자 부담입니다. 매매 전환은 가격 차이만 보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달 감당할 원리금이 월세보다 나은지, 전세자금 대출 이자보다 나은지 비교해야 현실적인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을 미리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당장 사야 한다가 아니라 내 전세 만기 시점이 시장 압박과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남의 6월이 아니라 내 계약서의 6월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만기가 석 달 안에 온다면 보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가격 전망보다 실제 매물, 갱신 가능성, 보증금 증액 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투자 분석보다 생존 동선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만기가 1년 이상 남았다면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입주 물량, 정책 변화, 금리 흐름을 보면서 압박이 지속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같은 무주택자라도 시간표가 다르면 전략도 달라집니다. 전세 압박이 무서운 건 사람마다 시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힘든 사람은 이미 체감하고 아직 만기가 먼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용해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저는 이 착시가 6월 이후 가장 큰 변수라고 봅니다. 모두가 동시에 움직이는 장은 오히려 읽기 쉽습니다. 문제는 일부 사람만 먼저 뛰기 시작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는 장입니다. 전세 만기가 먼저 온 사람들은 이미 현장 가격을 확인합니다. 네이버 매물, 중개사 연락, 집주인 통화가 데이터보다 빠릅니다. 반면 만기가 먼 사람은 기사 제목으로만 시장을 봅니다. 그래서 체감 격차가 커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직 뉴스이고 누군가에게는 이번 주말에 보러 가야 하는 집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주식 호가창보다 더 생활형입니다. 대단지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대는 많은데 전세는 몇 개 안 보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가격 협상보다 선점 경쟁을 먼저 겪습니다. 흥정은 물건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이때 집주인은 급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날짜가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기울어지는 순간입니다. 물론 모든 집주인이 가격을 올리는 건 아니지만 시장 구조상 임차인의 협상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매매 시장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전세로 버티려던 사람이 생각합니다. 이 동네에서 계속 살 거면 매매도 봐야 하나? 이 질문이 많아질수록 특정 가격대의 매매 문의가 살아납니다. 다만 저는 이 연결고리가 전국적으로 한 번에 터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울 핵심지, 수도권 선호지, 입주 부족 지역은 민감하고 공급이 있는 지역은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교통, 학군, 일자리 접근성에 따라 전세 수요의 끈기가 다릅니다. 이름은 같은 도시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의 작은 시장이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수도권 외곽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서울보다 낮다고 해서 무조건 여유로운 건 아닙니다. 출퇴근, 신축 선호, 학군 수요가 겹친 곳은 전세 부족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방은 더 선별적으로 봐야 합니다. 일부 핵심지는 공급과 수요가 맞물리며 전세가 단단할 수 있지만 인구와 입주 물량 부담이 큰 지역은 전세 강세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뭉개면 위험합니다. 그럼 6월에 무주택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첫 번째로 내 만기일을 달력에 크게 표시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기본 같지만 부동산 판단은 계약 날짜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단지 전세 매물수를 주 단위로 확인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흔들리는 숫자에 놀랄 필요는 없지만 몇 주 동안 계속 줄어드는지는 봐야 합니다.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보증금 증액 시나리오를 미리 계산하는 겁니다. 5천만 원, 1억 원, 1억 5천만 원이 추가로 필요할 때 월 이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봐야 합니다. 숫자는 감정을 조금 진정시킵니다. 네 번째는 매매 전환 가능액을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살 수 있는 최고가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가격입니다. 최고가는 기분이 좋고 버틸 가격은 계좌가 살아남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체 지역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전세가 막히면 사람은 급해지고 급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미리 3순위까지 정해두면 시장이 흔들려도 덜 끌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야 할 말은 남들도 다 산다더라입니다. 부동산은 남의 용기로 내 대출을 갚을 수 없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참고하고 최종 판단은 내 현금 흐름으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너무 겁먹고 아무것도 안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전세 만기가 가까운데 시장을 외면하면 나중에 더 비싼 선택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공포도 문제지만 방치도 꽤 비싼 취미입니다. 전세가 매매를 자극하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와 전세의 차이가 줄고 대출이 가능한 가격대에 수요가 몰립니다. 이 네 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반대로 매매로 번지지 않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전세는 오르지만 대출이 막히고 매매 호가가 너무 높고 입주 물량이 뒤에 대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압력이 월세나 외곽 이동으로 빠집니다. 저는 현재 시장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봅니다. 매매장은 아직 지역별로 갈라져 있지만 전세장은 실수요자의 시간을 더 빠르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뉴스보다 전세 캘린더가 먼저입니다. 특히 6월에는 정책 기대, 금리 기대, 선거 이후 분위기 같은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요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변수는 오늘 전화할 중개사에게 물건이 있느냐입니다. 뉴스 제목은 대세 상승이냐 조정이냐를 묻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자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 예산으로 이 동네에 들어갈 수 있나? 갱신이 되나? 안 되면 어디로 가나? 이 질문을 중심에 두면 시장이 덜 복잡해집니다. 매매가 전망은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매물수, 입주 일정, 내 대출 한도는 확인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속도입니다. 전세 압박은 천천히 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만기 두세 달 전에 갑자기 현실이 됩니다. 마치 방학 숙제처럼 마지막에 존재감을 폭발시킵니다. 따라서 6월 이후 전세 만기가 있는 분들은 최소 3달 전부터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움직인다는 건 바로 계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세와 물량을 몸으로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현장을 확인할 때는 중개사 말만 듣지 말고 숫자로 같이 봐야 합니다. 같은 단지의 전세 매물수, 최근 계약 가격, 매매호가, 주변 입주 예정 물량을 한 표에 놓으면 감이 달라집니다. 이 표를 만들면 의외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막연히 오른다더라가 아니라 어느 단지가 비었고 어느 가격대가 막혔는지 보입니다. 시장은 괴물 같아 보여도 쪼개면 꽤 행정적인 얼굴을 합니다. 전세를 갱신할 수 있는 분들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갱신권을 썼는지, 증액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음 만기 때 시장이 어떤지 따로 봐야 합니다. 지금 편한 것과 다음이 안전한 건 다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말하는 경우도 변수입니다. 이때는 감정 싸움보다 일정 확인이 먼저입니다. 언제 나가야 하는지, 법적 요건은 맞는지, 대체 매물은 있는지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월세 전환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매달 현금 흐름을 먹습니다. 전세 보증금 부담은 크고 월세 부담은 오래 갑니다. 둘 중 뭐가 덜 힘든지 계산해야 합니다. 매매를 검토한다면 더 차갑게 봐야 합니다. 전세 압박 때문에 급하게 매수하면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니라 피하려고 산 집이 되는 순간 만족도는 빠르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매매 전환은 두 질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이 지역에 최소 몇 년은 살 이유가 있는가? 둘째, 가격이 흔들려도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두 개가 안 되면 멈춰야 합니다. 반대로 두 조건이 맞고 전세와 매매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줄었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추천이 아니라 계산의 영역입니다. 부동산에서 확신은 싸지 않고 실수는 꽤 오래 갑니다.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많이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6월에 집값이 오릅니까? 제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6월에 먼저 볼 건 집값 방향이 아니라 전세 압박이 어느 지역에서 매매 문의로 바뀌는지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기사 제목에 덜 흔들립니다. 폭등이라는 말이 나와도 네 가지 조건이 안 맞으면 걸러낼 수 있습니다. 폭락이라는 말이 나와도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지역은 따로 봐야 합니다. 정책 변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출 규제, 세제, 공급 대책은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흔듭니다. 다만 정책은 발표보다 적용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시장은 공지를 읽고 사람은 잔금을 치릅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만으로 매수 여력이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 대출 금리, 한도, 소득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기대는 분위기고 승인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6월 부동산을 볼 때 저는 세 문장을 기억하겠습니다. 전세 물량은 실수요자의 시간표를 압박합니다. 전세 가율은 매매 전환의 문턱을 보여줍니다. 대출 가능액은 마지막 현실 검사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실전 체크리스트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내 만기일, 우리 단지 전세 매물, 생활권 입주 물량, 전세가율, 대출 가능액, 이 5가지를 먼저 보고 나서 집값 전망을 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전세가 무섭다는 말은 공포를 키우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전세 압박의 순서를 알면 남의 말에 덜 휘둘립니다. 시장이 시끄러울수록 내 숫자를 조용히 보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관점은 이겁니다. 6월 시장에서 매매가 뉴스보다 먼저 봐야 할 건 전세 물량입니다. 특히 만기가 가까운 무주택자는 가격 전망보다 선택지의 개수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는 전세 만기 시점과 가장 궁금한 지역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지역별로 어떤 지표를 봐야 하는지도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